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한강 전체를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한강변 소액 투자 분석, 한강변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까지, 결론까지 여러분들 한번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돌아다녔어요. 우리 자양 4동도 돌아다녔고, 성수동, 한강 전략정비역 동부 이천동, 그리고 한강 전략정비역 합정동, 그 옆에 망원 합정동, 영등포 당산 쪽, 그리고 여의도 반포주공 1, 2단지 압구정동, 그리고 잠실까지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들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 먼저 볼게요. 전략정비구역이 있고 유도정비구역이 있고 일반 관리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정비구역이 계획수립이 시급하여 전략개발을 위한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곳이고요. 중장기 개발 유도가 필요한 구역, 그리고 서울시 기본 경관 계획에 따른 관리 방향을 제시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 지금 까만 동그라미 선은 아파트 지구예요. 아파트 지구라 여의도 지금 시범 아파트가 20억을 찍고 있고요. 나머지 압구정동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아파트 지구는 정말로 갭이 이제 너무 커서 소액으로 접근한다라는 말은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당산, 망원, 합정, 성수, 구의, 자양으로 이렇게 지금 나머지 일반 주택 지역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 있어서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개발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지역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한 자료가 있어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게 2013년도에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서울특별시가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용역명 자체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자, 추진 배경이 나와 있고요. 자, 입찰 계약 방법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역명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이고요. 공간 범위는 한강변에서 1km까지 떨어져 있는 곳들. 용역비만 하더라도 무려 19억 2,500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계획을 세우는 용역비만 19억 2,500만 원이 2013년도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미. 자, 이미 투입된 금액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당연히 실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우선 망원 합정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는 전략정비구역인 합정동과 유도정비구역인 망원 합정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 발주 내용을 보면은 합정동, 그러니까는 전략정비구역 당인리발전소 쪽에서만 개발 계획이 용역이 발주된 자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보면 마포구에서도 2013년도에 서울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명은 뭐냐면 서울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종합발전계획입니다. 나머지에 대한 유도정비구역에 대한 이 마포구에서 용역 입찰을 한 자료는 없고요. 전략정비구역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입찰 내용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사업기간 12개월이고 사업비만 하더라도 단일 지금 마포구에서 쓴 금액만 하더라도 이것도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페이퍼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쓴 게 1억 7,300만 원이고요. 계획에 대한 용역명은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고, 위치는 상수 당인 합정동,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억 7,397만 원이고요. 거기에 대한 과업 위치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서울화력발전소가 있고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는 오세훈 시장이 2009년도에 발표한 자료에는 이 당인리발전소 주변은 전체가 다 개발되는 걸로
처음에는 구상을 했었어요. 처음에 전체가 개발되는 걸로 구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발전소 부지, 그러니까 여기가 공원이 되어 있는데 문해창작 발전소가 있고 여기가 공원이 되어 있는데 이 공원이 이 아파트의 전유물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녹색 부지에 있는 부분이 홍익되고 여기가 문화발전소처럼 해가지고 홍대와 이 당인이 발전소를 문화거리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가로막으면 안 되니까는 계획이 변경이 됐죠. 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여기가 홍익대고요. 이 당인이 발전소 공원 부지와 연결될 수 있게 나머지는 가로거리를 만들고 상수동과 합정동의 역세권만 개발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면은 전체가 다 아파트로 가는 게 아니라 상수특별계획구역과 합정특별계획구역만 있고요. 나머지는 디자인가로, 역사문화가로, 양화진 묘지공원, 절두산 성지, 그리고 당인이 발전소를 연결하는 역사문화가로를 만들고 홍익대 걷고 싶은 거리부터 당인이 발전소까지 이어지는 예술문화가로, 디자인가로를 만드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합정역과 상수역만 부분적으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서 합정역 역세권 기능 강화, 상수역 주거환경 개선 및 한강으로의 접근성 개선, 그리고 합정역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용적률을 높게, 그리고 상수역은 정비사업 요건이 지정이 되면 지정을 하겠다라는 특별계획구역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정동, 망원 합정동 일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곳이 성수 구의자양인데 성수는 일단 너무 고액이에요. 성수는 투자 금액이 일단은 10억이 무조건 넘어가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서 입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투자할 수 있는 게 구의자양 쪽인데 이 일대에서도 처음에는 망원합정 전체가 투자구역이었지만은 투자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간 곳이 당인이 발전소 쪽이고요. 이 중에 있어서도 투자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공개된 곳이 사실 자양사동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2025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주거환경 정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했어요. 이게 확정을 지은 게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서울시에서 한번 했습니다. 2025년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신규 구역 정비 지정 예시에 자양사동이 나와요. 신규 정비구역 지정 예시에 자양사동을 1, 2, 3, 4 구역으로 나눠서 개발하겠다라는 지정 예시가 나오는데 정말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노후도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구역을 나눠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 여기 빨간 부분은 지금 롯데가 시공하고 있는 거고 여기 빨간 부분은 자양 재건축 구역으로 확정되어 있는 부분 그 옆에 자양사동에 대해서 용적률을 어떻게 하겠다, 아파트 단지 배치도는 어떻게 하겠다, 건축 계획안, 정비 계획안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2025년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이 정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자양사동을 언급을 했어요. 자양사동을 언급을 해서 우리가 한번 달려갔었는데 노후도도 충분히 나왔던 것을 우리가 그때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한강변에 있어서는 합정동, 망원 합정동 중에 당인이 발전소 쪽과 이 자양사동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한번 봤습니다. 호갱노노라는 사이트에서 값을 줬어요. 매매 가격 20억 이상, 그리고 30평, 40평, 그리고 10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이 필터를 지정을 하고 검색을 했더니 이 조건에 충족하는 아파트들은 한강변에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부자들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금 한강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하나의 축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오세훈 시장, 다시 뛰는 서울, 한강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처음 수립한 분이 자, 오세훈 시장이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당선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언급했던 부분들을 당연히 실현시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강변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보면은요, 10년 뒤에는 직주 근접도 아니고 학군도 아니고 자연환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시간에 대한 보상을 어디서 받을 것이냐. 10년을 기다렸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디서 그 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은평구겠습니까? 금천구겠습니까? 지금 뜨고 있는 노원구겠습니까? 어디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연의 가치가 가장 높은 곳이 아닐까. 우리는 어차피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돈에 대한 대가가 나한테 와야 되는 것이다. 돈이 많으면 사업 속도가 빠르고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시장이 만약에 연입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디가 가능성이 가장 높겠냐라는 거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미성아파트, 한양아파트 최고가 경신을 넘어서 진짜 신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치동 미도아파트, 성경아파트, 우성아파트가 있다라면 그때 적은 평수로 무시당했던 개포주공아파트, 소형아파트 하나만 있었어도 우리는 인생이 변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무시를 했던 곳이지만, 개포동 소형아파트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인생이 변하는 아파트로 변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또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 과연 어떤 곳에 여러분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옛날에 거기를 샀어야 하는 데라고 하면서 지금도 여러분은 투자를 못하고 계십니다. 10년 뒤 어디가 분명히 좋아질지 눈에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아직도 투자를 못하고 계십니다. 집 하나는 온전한 곳에 갖고 있으면서 뒤처지 않고 살아야 하는 목표를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자녀들은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소액으로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자녀를 위해 투자를 시키겠습니까? 자, 2억이라는 돈, 2억이라는 돈을 10년 동안 월 복리 3%로 은행에 넣어놓으면 수령하는 금액이 10년 뒤에 2억 5,90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억을 어디에 묻어두겠습니까? 우리는 투자를 잘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돈은 있지만 용기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손 잡으십시오.